안녕하십니까, 송파우디입니다. 오랜만에 전기차로 장거리 시승을 좀 가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트론 GT 차량을 가지고 서대구 왕복을 해봤는데, 오늘은 기존에 팔고 있던 차량입니다. 이트론 5 스포트백을 좀 서대구를 왕복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승차감은 어떤지, 그리고 고속주행감은 어떤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서대구 전시장 내비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267km가 나오네요. 267km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앞에 트립상 찍힌 남은 거리수는 280km입니다. 이 남은 거리 아무래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비 세이브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는 동안에는 효율 모드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모드를 가지고 이제 컴포트 모드 적절히 섞어가면서 크루즈 컨트롤 최대한 이용해 보면서 전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는 12.5도, 그리고 에어컨은 21도에 맞춰져 있고요. 사실 날씨가 덥지 않다 보니까 일단 스티어링 휠 열선이나 시트 열선은 따로 켜지 않았습니다. 일단 효율 모드를 놓게 되면은 기본 차고가 약 13mm 정도 하강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이제 차고 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80km 이상의 속도가 약 30초 정도 유지가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13mm가 더 차고가 내려가면서 총 26mm의 차고가, 기본 차고에서 26mm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무래도 공기저항을 좀 덜 받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다이나믹 모드를 놓으시면 가장 낮은 차고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트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모드도 기본 13mm의 차고가 내려가지만 대신에 이제 140km가 넘어가야 추가로 13mm 차고 하강되는 것이 다이나믹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트론 스포트백의 기본적인 제원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360마력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총 408마력까지 출력을 발휘하게 되죠. 제로백은 이제 부스트 모드 썼을 때 약 5.7초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는 60 중반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알고들 계시죠? 그냥 악셀을 밟아준과 동시에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한꺼번에 나와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속감은 내연기관차의 가속감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트론 GT 설명드릴 때는 이 부분에서 제가 오토홀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트론 GT는 이제 아무래도 타이칸과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꾹 밟아줘야 오토홀드가 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트론 스포트백과 그리고 기본 이트론 차량들은 지금처럼 정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오토홀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버튼을 찾아봐도 오토홀드에 관련된 버튼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홀드가 걸리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라는 게 사실 모터가 그냥 돌고 멈추고 꺼지고 이게 다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냥 가속을 안 할 때는 멈춰 있는 게 원래 이제 전기차의 기본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뭐 EV6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사실 오토홀드 버튼을 따로 눌러주지 않으면은 그냥 내연기관 차량처럼 그냥 클리핑 모드가 걸리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꼭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 주실 사항은 이트론 스포트백의 경우 공인전비가 3.0km/kW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날씨와 장거리 주행 때 어느 정도 나오는까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트론 스포트백 이 차량 이제 공인 전비가 원래 복합 300km가 조금 넘는 이제 301에서 한 3 정도 되는데요.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가 차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300km가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시승차가 사실 지금 한동안 계속 추웠을 때 이 시내만 조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균 전비가 약 1.8에서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땅을 채워도 300km가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전비를 늘려가면서 이제 트립상 표기되는 키로수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고속으로 크루징 하고 있을 때는 저희 시승기 많이 보시면은 항상 이 구간을 제가 70에서 80으로 달리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뚫려서 80 후반대로 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리다가 악셀에서 발 떼게 되면은 앞차와의 간격이 상당히 유지가 됐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타력주행이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앞차와의 간격이 좁을 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죠. 앞차와의 이제 거리를 계속 계산해서 차가 타력주행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은 회생제동을 해야 될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계속 전비에 도움되는 주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회생제동 단계에서 꼭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셔야 가능한 기능입니다. 저번에 이트론 GT 시승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회생제동 요 기능이 사실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인증거리가 많이 안 나온 걸로 이제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EV6 타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동 모드로 놨을 때 타력주행과 회생제동이 걸리는 거는 이트론이 훨씬 더 잘합니다. 물론 뒤에는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회생제동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거를 누르면은 이제 최대 2단계까지 내릴 수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려주면은 이제 회생제동 단계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자동 단계라서 한번 실행하고 나면 다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수동은 아까 MMI에서 또 수동을 바꿔줘야 쓸 수가 있습니다. 이트론의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기본적인 A6, A7, A8에 들어가는 ACA랑 동일한 메커니즘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충분히 앞차와의 간격 잘 유지해주고, 그리고 차선도 잘 유지를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제 손 놓고 운전해도 차선은 잘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가 21년식 차량입니다. 21년식 차량은 이제 핸들을 잡아달라고 경고음이 났을 때 이렇게 터치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토크를 줘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 방식입니다. 22년 이트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얹고만 있으셔도 딱 인지가 되는 좀 더 좋은 편한 방법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영상 보실 때 이 차량 21년식이고 이건 토크를 줘야 된다, 22년식은 그냥 핸들 얹고만 있어도 인지가 된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소리 나는 터널 앞 도로들 많죠. 그리고 아까 출력이 이제 360마력에 부스트 모드 시 408마력이라고 했는데, 부스트 모드 사용 방법은 지금 보신 기어 셀렉터를 한 칸 뒤로 미시면은 S로 바뀌는데, 이때 위에 계기판에 부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악셀을 밟아 주시면은 부스트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출력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나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과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서 과속하면 안 되시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스트 모드가 작동되는 상황만 보여드린 거고, 이 부스트 모드는 약 8초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408마력은 최대 8초만 쓸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8초가 지난 다음에는 부스트 모드가 켜져 있더라도 그냥 360마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다시 드라이브 돌렸다가 다시 부스트 모드를 켜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8초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부스트를 쓸 때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경우에는 계속 8초가 리셋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1차로로 빠져서 부스트 모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약 8초간 보여줍니다.
괴산 휴게소 도착했고 평균 전비 4.5km/kW 확인하실 수 있고 1시간 30분 달려왔습니다. 126.7km 달렸고 현재 236km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얼추 지금 합쳐보면은 한 362km 정도 총 갈 수 있겠죠? 아마도 좀 절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전비랑 남은 거리수 그리고 총 주행 가능한 거리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이제 휴게소에서 한 15분 정도 쉬어가지고 출발해 볼까 합니다. 휴게소 하면은 또 주전부리가 있죠. 제가 휴게소면 항상 먹는 고구마 스틱입니다. 양도 많고 시간 때우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졸음운전 없이 한번 서대구까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39km인데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236km라서 뭐 당연히 여유롭게 가겠지만 또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세이브 하는지 어느 정도 남기고 가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효율 모드로 왔다면은 이제 남은 거리는 컨버트 모드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컨버트 모드로 하면 일단은 차고가 기존에 낮아졌던 13mm가 올라오게 됩니다. 원래 차고를 복귀하게 되고요. 사실 이트론 차량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거리 주행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마사지 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이트론 차량은 이 마사지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이제 발코나 가죽에 컴포트 시트 적용돼 있어가지고 뭐 시트 포지션도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고 가죽 질감도 너무 좋은데 마사지 시트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하실 때 사실 이피시언시 이제 효율 모드에 두냐 아니면은 뭐 컴포트에 두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타본 결과 두 모드가 시내 주행할 때는 사실 전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한 효율 모드 좀 타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지시고 아니면은 효율 모드 뭐 전비도 안 늘어나는 것 같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컴포트 모드를 바꿔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1cm 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SUV 정도의 차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 시야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뭐 효율 모드나 컴포트나 모두 서스펜션이 좀 말랑말랑 하긴 하지만 그래도 컴포트는 컴포트니까요. 그리고 앞에 시야가 조금 먼지가 많아서 답답해가지고 워셔액 잠깐 써보겠는데 이트론에는 어댑티브 윈드실드 와이퍼라고 지금처럼 와이퍼 안쪽에서 워셔액이 분사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옵션 덕분에 혹시나 워셔액을 쏠 때 다른 차에게 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와이퍼 안에서 속도에 따라서 적정량의 워셔액만 분사를 하기 때문에 뒤로 거의 튀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튄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괴산 휴게소 다음 휴게소가 이제 문경 휴게소인데 문경 휴게소 상행선에는 지난번 이트론 GT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초급속 충전기인 이핏 그 충전기가 문경 휴게소에 있는데요. 이따가 서울로 돌아올 때 문경 휴게소 들려서 또 충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앞서 보신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충전 속도가 270kW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트론 스포트백 그리고 이트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kW가 최고 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트론 GT보다는 충전 속도가 느리겠지만 지금은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따 저녁에도 그때 환경보다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150kW 거의 가까운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버추얼 사이드미러 적용된 이트론 차량들 타보면은 이렇게 고속주행할 때 제일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좀 사이드미러가 거대하게 자리 잡은 차량들 타보시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여기서 약간 바람과 부딪히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셨을 텐데요. 이렇게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람에 대한 저항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미러 쪽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에 그냥 그냥 바람 부딪히는지도 모를 정도 그냥 소리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디자인이 항복하게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버추얼 사이드미러 적용된 차량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제네시스죠, GV60 전기 차량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에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저희 사이드미러에 비해서는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드미러는 자동으로 안 접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접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접히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사이드미러 끝에랑 뒤쪽 핸더랑 거의 튀어나오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Q8에서 이제 사이드미러 접었을 때 나온 튀어나온 길이랑 지금 이 길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접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현대에서 나오는 사이드미러는 자동으로 접히더라고요.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되게 좀 많이 튀어나오고, 물론 이제 뭐 기능도 되게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옆에 이제 디지털 이제 이 모니터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확인하기 쉽지만, 또 여기 시야를 살짝 포기해야 되는 게 좀 있고, 하지만 제가 그 한번 아이오닉 5를 그 디지털 미러 있는 차를 타봤는데 정말 좋은 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차 지나갈 때 뒷차가 있으면은 딱 표시를 해주면서 이 이상 차가 들어와 있으면 넘어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 그 기능 하나는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 차는 차가 이제 지나가고 방향지시를 키면은 일종의 그 경계선을 표시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 경계선이 조금 모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버추얼 사이드미러 사실 국내에서는 아마 못 들어왔을 것 같은데, 원래는 현대랑 제네시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처럼 이트론의 상징과 같은 이제 옵션이 되었죠. 공기 저항 개수도 줄여주고, 오히려 비나 이제 악천 놓을 때는 오히려 시야를 더 깨끗하게 확보해주고, 그리고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제일 좋은 점은 사실 운전 연수할 때입니다. 보통 이제 운전 못하는 분을 이제 운전석에 앉히고 보통은 조수석에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실 운전석에서 보는 거랑 이제 조수석에서 보는 거랑 조수석 방향 사이드 미러 각도의 차이가 거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수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하면서 많이 싸우고들 하시는데, 오히려 이트론은 저 모니터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보나 조수석에서 보나 화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내셔도 그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냐 넓게 들어가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화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특히 조수석에 타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운전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옵션이 아닐까 싶네요. 네, 드디어 트립의 주행한 거리와 주행 가능한 거리 합치니까 400km가 나왔네요. 현재 평균 전비는 4.7km kW입니다. 아까 출발할 때 분명히 280에 출발을 했었는데 100km 줄어들었는데 실 주행거리는 220km가 됐네요.
당연한 결과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남은 거리 43km 이대로만 간다면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전비가 안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혹시 지금 계속 지금 재난 문자가 들어왔었는데, 이 재난 문자가 지금 이쪽 1km 경북 지역에 지금 100km 강풍주의보입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속도를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좀 역풍이 좀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좀 바람 저항을 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지금 전비가 안 나오고 있는 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역풍 때문인 것 같고, 확인해 주세요. 오늘 울진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으로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 10시를 기해 울진 산불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트론 차량엔 또 매트릭스 LED가 장착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향등이 8개, 양쪽에 8개씩 해서 총 16개가 이제 딱 양쪽으로 있는데, 그 8개 각각 8개의 LED가 이제 앞차의 이제 빛을 감지해서 이제 어떻게 쏴줄지, 그리고 어디 곳을 꺼줄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귀가할 때 한번 고속도로에서도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트론 GT 때 좀 라이트 영상을 좀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따로 라이트 영상만 따로 나가서 찍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LED만 우리가 실제로 주행할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세단만 이제 매트릭스 LED와 레이저 라이트를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차고가 높아진 차량에게는 어떻게 좀 어떤 높이에서 작동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 번 더 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이따가 저녁에 돌아갈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구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전비 4.8km/kW 265km 왔고, 현재 144km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409km 총 주행거리인 것 같죠? 근데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주행 가는 거리 대비해서 총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저 끝까지 더 하면은 주행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00km는 여유롭게 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뭐 전비가 좋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그러므로 우리 이트론 300km 믿지 맙시다. 네, 당연히 이트론 그때 GT로 왔을 때는 날이 추웠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전비가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이트론 GT도 지금처럼 이런 날에 오면은 전비가 훨씬 좋아지겠죠? 네, 목적지에 도착했고, 보시다시피 268.9km 주행했고 3시간 27분 운전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왔는데, 사실 구간 단속 구간 빼고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안 하고 밟을 수 있으면 밟고, 아니면은 뭐 속도 지켜야 할 구간에서 지켰는데 전비 4.5 나왔습니다. 오히려 갈 때보다 좀 더 브레이크를 밟는 환경이 많은 다이나믹 모드가 전비가 또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속력을 내주고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회생제동을 써줘야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전비가 좋아지는 이트론 스포트백이 아닐까 싶네요.
네, 왕복 한 520km, 530km 정도 탔습니다. 운전도 한 6시간 정도 했고,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고 전비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내내 조금 강풍이 많이 불어서 차가 조금 고속 주행할 때 조금 휘청일 때도 있었는데요. 워낙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그래도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론 5 스포트백 좀 장거리 시승을 해봤고,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더 다양한 차량 그리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대구 장거리 시승은 다음에 Q4 이트론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